벚꽃 엔딩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노래 가사가 아니라 이 교육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몇 년 전부터 이 벚꽃 엔딩이라는 말이 회자가 됐다고 하는데요.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그러니까 서울에서 먼 지역부터 문을 닫는 대학이 생겨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올해 정시 마감 결과 벚꽃 엔딩이 대전과 충청권까지 올라왔다는 비관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원인은 짐작하시는 것처럼 이 학생 수는 갈수록 주는 데 반해서 대학의 수도권 집중은 갈수록 심화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불과 3년 뒤인 2024년이 되면 이 대학 정원의 25%를 채울 수 없을 거란 절망적인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KBS 생생토론에서는 존폐기로 해놓인 지역대학의 실태와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토론에 함께하실 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황운규 사무총장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전시 저출산극복연대회의 황성업 의원 자리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재대에서 최호택 대외협력처장 나와주셨고요.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입시 전문가 이윤 원장님 자리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저희가 관련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영상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역 대학들의 올해 정시 모집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크게 떨어졌습니다. 대전에서는 충남대가 3.3대 1, 한밭대 2.74대 1, 목원대 2.12대 1, 배재대 1.54대 1을 기록하며 일부 대학의 경우 지난해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등 국립대와 사립대를 가리지 않고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충남 역시 순천향대가 4.63대 1, 백석대 4.1대 1, 단국대가 4.57대 1을 기록하는 등 비교적 수도권과 위치가 가까운 대학들마저 경쟁률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학생들이 가나다군에서 한 곳씩 모두 3번의 원서를 낼 수 있고 중복 합격한 학생들이 수도권의 다른 학교로도 빠져나간다는 걸 감안하면 3대 1 이하의 경쟁률은 사실상의 미달 사태로 볼 수 있습니다. 서울대를 제외한 수도권의 주요 사립대들도 올해 경쟁률이 하락했는데 전체적인 학령 인구 감소로 대입 지원자가 크게 줄어든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지원자의 수가 전년 대비 10.1% 감소를 했고 또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정시에서 서울 쪽을 선호하는 것 같고 이 때문에 상당수 지역 대학이 2월 말 추가 모집까지도 신입생 충원이 어려울 거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외국인 학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온 지역 사립대학들은 타격이 더 큽니다. 생각보다 훨씬 빨리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 학생들 유치도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도입부에 벚꽃 엔딩이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첫 질문은 우리 최 교수님께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항상 웃으면서 이렇게 정치 토론 많이 했었는데 네. 오늘은 좀 웃을 수가 없는 날인 것 같아요. 실제 이제 학생들 지도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예.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제가 먼저 좀 우리 사회자께 질문 한번 좀 드려볼까요? 네네. 네. 큰일 났다고 얘기를 할 때 네네. 보통 어떤 때 큰일 났다고 얘기를 하나요? 다급한 일이 생겼거나. 네. 뭐, 아니, 그러니까 예를 예. 들자면 이제 집에 큰일이 났다. 와이프가 좀 분위기가 안 좋다 이럴 때 큰일 났다고 하고요. 예. 그거는 큰일이 아니고요. 네네네. 지금 대학에서 느끼는 것은 좀 과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네네. 정말 6.25는 난리도 아니다. 이럴 표현을 지금 이제 서스럼없이 하고 있습니다. 6.25는 난리도 아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이제 특히 우리 대전권 대학 제가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예. 이제 지인들을 좀 전화를 쭉 해봤어요. 그랬더니 예. 각 대학마다 지금 이제 정시 이제 지원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네네. 사람들 명단을 놓고 이제 전화 돌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들이요.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내일 모레 정년 퇴임하는 분도 그걸 예. 좀 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 그만큼 지금 상황이 아주 절박한 이제 그런 예.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네네. 지도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네네. 입시 지도 오랫동안 해와 주셨는데 격세지감이라고 얘기를 해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예. 그 점점 우리 학생들이 예. 올해도 저도 한 200명 이상 그 정시 원서 네. 상담을 했는데요. 예. 그걸 하면서 느끼는 게 학생들이 점수가 좀 낮은 학생들도 예. 어떻게든지 국공립대학
또는 서울 쪽 대학을 선호를 하고요. 네네. 또 지방 쪽에 특화된 과가 아니면 네네. 아예 대학을 안 가겠다. 네네. 뭐 이런 식의 그런 어떤 지원 현상을 보이다 보니까 네네. 그런 것들이 과거와는 좀 많이 다른 예, 그런 어떤 대학들의 서열화가 더 뚜렷해지지 않았는가 이런 예.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대학들의 서열화가 뚜렷해졌다.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 일단 저희가 이제 본격적인 토론하기에 앞서서요. 아까 저희가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3대1 이하의 경쟁률이면 사실상의 미달이다. 예. 이 부분 얼핏 이해가 안 가는 측면도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을 좀 먼저 좀 설명을 좀 왜 이 3대1이 하면 사실상 미달이라고 보는 건지 그 부분을 좀 먼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서울 쪽 같은 경우에는 네네. 뭐 좀 예를 들어 서울대 같은 경우는 3.3대 1이었는데 작년에 네네네.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소폭 증가해서 3.8대 1이었고 네네. 뭐 서울 지역 같은 경우도 하락을 했다고 하지만 네. 작년에 뭐 5.4대 1에서 이번에 서울 주요 대학들이 한 4.7대 1로 조금 소폭 하락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어떤 경쟁률의 하락은 네. 뭐 예를 들어 4대 1이라 할지라도 그 모집 단위 인원들이 좀 많고요. 네. 그리고 추가로 모집을 했을 때 네, 그 모집했던 인원들을 다 뽑을 수가 있는데 네, 네.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수시에서 많이 뽑다 보니까 네. 모집 단위 인원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한 명 뽑는 네. 이런 과들도 많고요. 네. 그런 한 명 뽑는 과에서 3명이 지원했는데 네. 그 3명이 뭐 다른 대학의 복수 지원에 합격을 했다고 한다면 네. 그런 학생들이 소수 학생들이 빠져나갔을 때 네. 미달되는 사태가 이런 사립대 쪽, 대전 지방 쪽도 이런 쪽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네, 네.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예, 가나다라고는 이렇게 기회가 여러 곳이다 보니까 네네. 그렇게 해서 빠져나가는 거죠. 그렇죠. 대학 입장에서도 실제 그렇게 보고 계신 거죠. 예. 일단은 이제 학생이 이제 1인당 3장까지 지원이 가능하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3군데 어디든지 합격을 하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네. 예를 들어서 2대 1이다 그러면은 한 군데는 무조건 이제 뽑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3대 1이 안 되면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네, 네. 지금 상황은 이제 이 소위 얘기하는 서울 수도권하고 이제 지방은 더 이제 심하게 지금 이제 갈라지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 지방 같은 경우에는 합격을 했다 할지라도 또 서울에 추가 합격을 하면 또 서울 쪽으로 다 사실 빠져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 충원 작업은 제가 봤을 때는 내년 3월 초까 올 3월 초까지는 네, 계속 추가 작업을 해야지만이 모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학기가 시작된 이후에도 예. 추가 모집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 이 말씀이시고요. 예. 총장님, 협의회에서도 지금 1년의 사태 굉장히 좀 심각하게 보고 계신 거죠? 네네. 예, 어떻습니까? 예, 예. 예, 학령 인구 감소는 이제 계속적으로 예상되어 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막상 현실로 다가오니까 이제 피부로 느끼시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사안은 어찌 보면 당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학령 인구가 이제 줄어드는 문제를 이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그렇죠. 계속적으로 네. 이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이제 기존의 학령 인구 중심의 대학 운영 체제가 네. 전 생애에 걸친 이제 대학 교육을 고등 교육을 제공하는 그런 체제로 이제 바뀌어야 되고요. 네. 또 이 대학을 이제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네, 네.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예. 특히 지역사회와 함께 어떻게 대학을 네, 활용할 것인가 이쪽에서 이 해법을 찾으면 네, 저는 네.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사실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그러니까 남쪽 지역, 뭐 경상도 지역, 전라도 지역 이쪽이 지금 그래도 충청권보다 더 심각하다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그쪽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굳이 이제 비교하면 그쪽에 있는 대학의 교수님들께서 예, 마음이 예, 예. 편치 않으실 것 같고요. 네,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이 네, 네. 전국으로 흩어지는 예. 그런 경향을 지금까지 보여왔기 때문에 네, 네. 학령 인구 감소의 추세에 비춰보면 네, 네. 이제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네, 가까운 대학일수록 유리하고 네. 먼 대학일수록 불리한 그 구조입니다. 네, 그런 구조임에는 틀림이 없다. 네. 이 말씀이시고요. 예, 황 의원님 이어서 좀 여쭤볼게요. 예. 뭐 작년 가을쯤에서 뭐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올해 이제 수시 응시 인원이 사상 처음 50만 명을 밑돌 것이다. 예, 예.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학령 인구 감소라는 게 이렇게 갑자기 체감될 줄은 몰랐거든요. 예, 실제로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지금 뭐 대학뿐만 아니라 이제 네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너무나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네, 미처 체감을 잘 못할 정도로 네, 피부에 다가오고 있고요. 지금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은 지금 더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인구 구조가 이제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예. 최근에 이제 코로나 여파 속에서도 다양한 그 인프라나 또는 다양한 수업 방식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적응도가 너무나 떨어지다 보니까 다들 많이 혼돈스러워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앞으로는 이게 더욱더 지속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새로운 그 판을 아마 그런 인구 정책 구조 변화에 대한 거를 대응을 지자체별로 본격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자체별로 진짜 이 문제를 가장 시급한 최우선 순위로 과제로 두고 해결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고요. 예. 최 교수님, 교수님께 좀 여쭤볼게요. 뭐 저희가 뭐 지역 명문대 얘기했습니다. 뭐 거점 공립대가 가장 뭐 위에 있지만 그래도 이 학교 사립 학교들도 어떤 특성화된 학과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지금 다 같이 동시에 어려워진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이번 근본적인 원인은 문제 내부적으로 좀 찾을 수 있고 외부적으로 찾을 수 있는데 네,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대학이 특성화하지 못한 데에 그 원인이 있다. 저는 네,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특성화를 선도적으로 한 대학들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실은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보통 대학들은 그냥 급하다 말은 했지만은 실질적인 그런 액션 플랜들이 없었기 때문에 네. 고스란히 이런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네,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제가 볼 때는 그 지역 사회와 함께 하지 못한 것이 큰 원인이었다. 특히 네, 이제 네. 지자체와 함께 하지 못한 것이 큰 원인이었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사실은 지자체와도 지역사회와 같이 했더라면 같이 고민하면서 서로 도울 수 있는 방안들을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네. 현재로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논의할 수 있는 계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롯이 대학이 그 모든 것을 지금 감수해야 되는 이제 대학이 그런 괴리돼 상황에 있었다. 예,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외부의 원인은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학령 인구의 감소 이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요. 네. 그 다음에 저는 그 정부의 정책이 좀 그동안에 좀 문제가 있었다. 뭐냐면 네. 대학을 평가의 대상으로만 삼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를 가지고 서열만 매기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은 스스로 교육을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특성화시킬 것인가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네. 그냥 평가에 잘 받기 위해서 지표를 맞추는 데만 대학이 그동안에 노력을 했다. 이런 것들도 큰 원인을 가져오는 그런 자초하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지금 약간 좀 공급자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원장님 그 수요자 입장에서 이제 학생 측면에서 보면요, 네네. 그 특성화를 갖춘 대학, 특성화가 안 된 대학, 그 어떻습니까? 확실히 그 특성화된 대학들은 그래도 학생들이 많이 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나요? 예, 당연히 예. 특히 이제 그 의대가 상당히 많이 또 좀 정원을 모집을 예. 하고 있고 네네. 또 수의대, 한의대, 뭐 또 올해부터는 또 약대까지 부활을 하는데요. 네네. 이공계 학생들이 그런 의료 보건 쪽에 학과들을 상당히 많이 선호하고 있고요. 네네. 특히 지방 쪽에서도 그런 병원이 있는 이런 대학교의 어떤 의과 대학 또는 네네. 수의과 대학 또는 뭐 물리치료학과라든가 간호학과 네네. 뭐 이런 쪽에 상당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대만 생각하지만 네네. 의대뿐 아니라 의학 관련 계열의 뭐 물리치료학과, 간호학과라든지 네네. 뭐 보건계열. 보건계열들은 네. 그래도 확실히 이번에도 좀 두각을 나타냈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상당히 두각을 나타냈고요. 예. 그래서 학교와 상관없이 네, 서울 주요 대학이 아닐지라도 네. 그 자기 어떤 전문화된 그런 직업을 네. 이런 대학을 통해서 발판을 삼으려고 하는 학생들 네. 이런 친구들은 상당히 선호하는 네. 그런 지역대라 할지라도 네. 그 과에 대한 특성을 살려서 자기 어떤 직업을 찾아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쪽에 관심이 많고요. 네. 또 그런 쪽에 관심이 많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네. 국공립대학교, 사립대학보다는 자기가 어떤 대학 출신인가, 네.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서열을 중시 여겨서 그런 쪽에 좀 더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국공립대학이라 하시면 지역 거점대를 주로 얘기하시는 예, 거예요? 맞습니다. 지역 거점대학교를 지역 거점대. 중심으로 예. 선호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직은 지역 거점대까지는 학교 이름을 보고 들어가는 경우가 꽤 있지만 네네. 이제 지역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정말 효율을 따져서 자기가 필요한 과를 따져서 가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이렇게 네, 좀 정리를 하면 맞습니다. 될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최 교수님이 앞서서 정리를 해 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혹시,
뭐 여러 가지 좀 원인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좀 공감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신가요? 아니 뭐 전체적으로 그건 이제 네네. 공감하는 거고요. 네네. 이게 이제 학령 인구가 많다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진학 수요는 많기 때문에 유지가 되겠죠. 예, 되겠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원인보다는 핵심적인 원인은 학령 인구 감소인데 네, 네. 대학의 운영 체제가 기존의 학령 인구 중심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평생 교육을 얘기한 게 네, 네.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네. 지금 헌법이 만들어졌을 때 네. 국가는 이제 평생 교육을 진흥해야 한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이 헌법 규정이 있을 정도로 평생 교육을 강조는 했지만 네, 네. 대학이 그 평생 교육 체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 이제 교육 관계 법령 예. 이게 지금 안 갖춰져 있습니다. 예.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 학령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예, 예. 성인 인구, 중고령 인구는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네, 요즘은 네. 이제 지식 사회다. 예, 예. 또 성인들도 계속적인 이제 직업 생활을 해야 되는 이 세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이제 대학이 성인들을 학생으로 받아들여서 교육하고 또 퇴직 인력들도 이 여가 생활을 교육을 통해서 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래서 네, 이런 네. 체제로 고등교육 체제를 바꿔 왔어야 하는데 네, 네. 지금까지 구호는 있었지만 네. 실제로 이거를 실천하는 그 법제 정비가 없었습니다. 네. 이제 시기적으로 굉장히 늦었죠. 그래서 네, 지금이라도 네. 예, 빨리 그런 체제로 가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 수요자들의 대상 자체를 이제 예, 완전히 예. 패러다임의 전환을 좀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야 된다. 이미 늦었죠. 이미 늦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예. 근데 뭐 일단 대학 입장에서는 뭐 고3 수험생들, 재수생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뭐 잠재 고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올해 같은 경우에요, 황 의원님, 뭐 대학 입학 정원이 55만 명인데 전국적으로 뭐 고3 재수생을 합쳐서 한 49만 명 정도가 수능을 봤다고 하는데요. 벌써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앞으로는 아마 지금 많은 학자분들이 말씀하시길래 이제 그 2024년도 네, 얼마 네. 안 남았지만 그때는 이제 12만 명 정도가 전국적으로 다 부족할 예정이고요. 지금보다도요? 예, 지금보다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대학 같은 경우에는 존폐 위기에 지금 서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총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방대학의 이제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그 거버넌스나 행정, 재정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좀 지원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산하교육이나 협력 체계 강화를 통해서 지방대학이 현장 실무 능력을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한 가지 이제 끝으로 지방대학의 교육력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뭐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정부가 지원을 안 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죠. 예. 지원을 했는데요. 이제 예, 그 예. 지원을 가지고서 대학이 예, 예. 사실은 이제 뭐 교육의 질이라든지 또 아까 지역사회와의 어떤 협력이라든지 또 앞으로 미래를 전망하고 그쪽 분야를 이렇게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네, 네. 사실은 뭐 그 지원 자체가 이제 또 다른 평가를 준비하는 쪽으로 이것이 이제 지출이 된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올해 이제 그 대학 기본 역량 진단 3주기 평가가 있습니다. 네. 올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이제 신입생 충원율하고 재학생 충원율의 평가 기준이 예, 그 비율이 지난 2주기 때는 10%였는데 예, 이것이 예. 이제 20%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네, 네. 대학들은 지금 이제 이번에 올인을 하는 거죠. 올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받아서 그것을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그런 교육 수준을 높이는 데 써야 되는데 네, 네. 이제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이제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제가 장담을 하건대 이번에 그 3주기 평가에서 이번에 충원율이 낮으면 3주기 평가는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대학하고 잘못된 대학은 지원을 못 받는 대학으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만약에 지원을 못 받는 대학이다. 그러면 정말 생존이 어려운 급격히 재정 상황이 악화가 되고 대학이 어려워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대학에서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예, 뭐 예. 6.25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예, 예. 대학 내부에서는 지금 심정은 예, 정말 예. 전쟁을 치르는 그런 심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여부에 따라서 이제 생사가 갈릴 그럼요. 것이다. 예. 그렇게 되면 뭐 대학 입장에서 뭐 이제 좀 경쟁력이 낮은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반발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협의회 내부에서도 뭐 좀 충돌이 있을 것 같고 한데 어떻습니까? 성철님? 충돌보다는 저희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예, 이런 예. 문제를 예상을 하고 네, 교육부에 네. 계속 건의를 해
왔고요. 예, 예. 또 지난해 이제 코로나19 예상치 못한 사태를 겪었고 올해도 코로나19가 계속되기 때문에 네네. 이제 비대면 수업이 계속적으로 될 상황이고 네네. 학생 모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대학, 특히 지역 대학 입장에서 네네. 생각한다면 이 평가 부담을 덜어주면 좋겠다. 예, 이건 이제 예. 수차례 건의를 했고요. 예. 또 이 대학 혁신 지원 사업비를 예. 대학이 좀 자율적으로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이런 네, 이제 네. 건의를 했는데 예, 예. 교육부에서는 이제 이 저희들의 그 건의에 대해서 동감을 하면서도 네, 네. 이 문제에서 가장 큰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이 국민적 지지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그렇죠. 예.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대학 수를 좀 줄여야 된다. 네, 네. 이 생각이 너무 강합니다. 네, 실제로 네. 언론에서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그러고요. 네, 네. 근데 저기서 좀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대학의 가치를 예. 인정하고 존중하느냐, 아니면 대학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예, 예. 이렇게 이제 대학을 부정적으로 보면은요. 예, 예. 이번 기회가 대학을 구조조정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예, 그러니까 예. 어찌 보면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개입하지 않겠다. 가만 두고 네, 네. 그런데 과연 대학이라는 게 불필요한 것인가? 예, 예. 어쩔 때는 이게 대학이 사회의 악인 것처럼 뭐, 예, 이렇게 예. 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미국의 저명한 미래학자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네. 미국이 오늘날 같은 이제 초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데는 바로 대학이다. 예. 근데 미국의 대학도 고등학교보다 못한 대학에서부터 예. 하버드 대학까지 있다. 네. 근데 이 고등교육의 다양성이 예. 오히려 미국 사회의 다양성을 다 포용하고 있다. 네. 이 미국의 이런 다양한 대학 구조화에서 예. 오늘날의 미국이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식 산업 사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대학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이 접근할 때 저는 해법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사무총장님이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사학, 특히 지역의 사학이 뭐 비리의 온상으로 이렇게 보도되고 뭐 그래서 인식이 안 좋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시민들이나 국민들께서 어떤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사실 가는 부분은 상당히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뭐 사학의 비리가 많다 거기에는 이제 예.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네, 사실 네, 뭐 국립대도 내부 감사 자료나 이런 거 보면은 네, 비리가 네.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네. 다만 이제 뭐 사학의 이제 비리 정도는 만약에 언론에서 폭로를 해도 네, 네. 큰 반항이 없기 때문에 이제 보도가 나오는 측면이 좀 많아요. 그래서 네, 네. 저는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 다만 이제 정부에서 정말 교육을 좀 이렇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사립대학이 80%입니다. 네, 그리고 네. 국공립대학이 지금 20%밖에 되지 않아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대부분의 교육은 누가 책임을 지고 있냐? 사학이죠. 네, 네. 그러면 사학에게 먼저 좀 제가 볼 때는 좀 특혜를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국가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 네. 기초학문이라든지 네. 꼭 미래의 가치를 투자하는 교육이라든지 네. 이런 쪽으로 국공립이 가야 되는데 지금 국공립대학하고 사립대학하고 차이점이 하나도 없어요. 예. 예를 들어서 사립대학에서 잘 되는 학과는 바로 또 국공립대학에서 또 과가 신설이 돼요. 그러니까 네, 네. 결국에서 이쪽에서 또 이렇게 마치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그것을 뺏어가는 것처럼 네, 네. 지금 그런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제에 정말 정부에서는 좀 어떤 교육 철학을 가지고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희가 좀 논의가 좀 약간 새고 있는데 그래도 뭐 다른 분들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원장님, 어떤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의 위기, 이런 대학의 위기를 어떤 대학의 구조조정 체질을 바꾸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 소비자들과 네, 네, 같이 네. 이제 공유를 하다 보니까 네, 네. 어떤 정책적인 측면보다는 이제 그런 소비자들 입장에서 교육 소비자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제일 중요하죠. 예. 네, 특히 이번에 이제 정시 원서를 쓰면서 네, 네. 가장 느꼈던 것은 역시 이 학생들이 아까 우리 또 말씀도 하셨지만은 그 대학이라는 거에 대한 가치를 네. 과거에는 뭐 상아탑이라고 해서 예, 예. 어떤 진리의 장이었고 네. 어떤 그런 어떤 가치를 갖고 있었는데 네. 요즘에는 학생들이 어떤 자기 어떤 직업의 발판으로
그래서 예. 어떻게 하면 자기 라이센스를 딸 수 있는가에 예. 대한 초점이 상당히 많이 갖춰져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지방대학 쪽도 어떤 그 자기가 선호하는 학과 또는 자기 어떤 직업적인 특성 네, 이런 네. 것들을 고려하지 못한다면 네, 네, 그런 어떤 선호도를 맞추지 못한다면 예. 그 대학을 갈 필요가 없지 않는가라는 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이것은 지금 뭐 작년, 재작년 뭐 올해만뿐만 아니라 네. 지속적으로 그 지방 대학들에 대한 선호도를 가름하는 예. 그런 지표가 되어왔기 때문에 예. 앞으로 우리 교육 소비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어떤 자기 직업에 대한 특성 또는 네. 어떤 장래에 대한 어떤 비전 이런 것들이 확실히 제시가 되지 않는다면 예. 그럼 교육 소비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예. 이런 지역 대학들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장밋빛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확실한 특성화가 필요하다. 네네. 말씀이시고요. 예. 황 의원님도 좀 덧붙이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날에 우리 이제 대학이 그 어쨌든 그 교육과 연구의 기능을 조금 상실했다고 많이 보여지고요. 오로지 이제 노동과 직업의 분배를 강조하다 보니까 취업하고 이런 거에 대해 너무 초점을 맞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더불어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경우는 우리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도 국공립대학 비율이나 사립대학 비율이 많죠. 그래서 거의 한 통계적으로 보면 한 20개 정도 대학이 우리 대전광역시에 있습니다. 네. 물론 통계적으로는 그 2가지 정도는 또 빠진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인프라를 잘 활용한다면 나중에 이 그 유턴하는 그 학력 인구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30, 40대 주부들이 다시 자기 역량 강화를 개발을 위해서 다시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들도 잘 활용한다면 우리 지역 사립대가 더욱더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도 가져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럼 좀 다음 얘기를 해볼게요. 지역 대학이 어려운 이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수도권 쏠림 현상입니다. 학생은 당연히 수도권 대학을 지향하고요. 더더군다나 지원금마저도 수도권 대학에 집중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일례로 그 거점 국립대 중에 제일 잘 나간다고 하는 대학이 부산대학인데요. 부산대가 1년에 받는 지원금이 1,280억 정도인데 이게 제일 많다고 하지만 수도권 사립대에 비교하면 얼마 안 되는 형편이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거점 국립대가 이 정도라고 하면 지역 사립 같은 경우에는 더 열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최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지금 상당히 이제 열악한 상황이고요. 거의 못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학생들이 대학을 평가할 때는 제일 먼저는 이제 서울에 있느냐, 지방에 있느냐 이게 이제 기준이 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국공립대학이냐 사립대학이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같은 지방에서 놓고 봤을 때 국공립대학이나 사립대학이 놓고 봤을 때 선택의 기준은 등록금이에요, 사실은. 네, 등록금이 이제 싼 쪽으로 가는 거죠. 학생들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국공립대학이 그렇게 교육의 질이나 이런 것들이 월등히 앞서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선택의 기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정부에서 지원을 할 때는 또 국공립대학 위주로 지원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놓고 봤을 때는 그랬고요. 네, 네. 그러니까 서울과 중앙을 놓고 봤을 때는 평가를 통해서 하는데 평가가 이제 정량적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가 있는데 네. 주로 이제 정량적 평가가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당연히 인프라나 모든 역량이 강화되어 있는 서울에. 서울 쪽 대학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예. 서울 앞으로 이제 이렇게 인구 절벽이 온다 할지라도 서울은 더 아마 경쟁률이 치열할 거예요. 네. 근데 지방은 가면 갈수록 더 피폐해질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부가 재정적 지원으로서 해결을 해주지 못한다면 예. 이런 현상은 이제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예.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예. 예. 사무총님, 최 교수님 분석에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아, 이게 네. 예, 당연히 이제 100% 동의를 하고요.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입학 정책에 있어서도 예. 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네. 대해서는 이제 특별 전형을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런 예. 것처럼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예. 교육의 수준이나 교육의 여건이 현저히 열악해서 예. 선택에서 좀 소외되는 것이 아니고 예. 오로지 이제 어쨌든 서울에 있느냐, 예. 수도권에 있느냐 아니냐 이게 지역 지리적 문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학의 가치를 존중을 해서 지역 대학들에 대해서 더 좀 추가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또 이거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이 지역 대학에 대해서 이 플러스 알파의 지원을 하고 네, 지역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에 대해서 이 장학금 혜택을 더 주고 네. 또 우수한 학생들이 지역 대학을 선택하면 네. 이제 생활비도 좀 지원해주고 네. 도서 구입비도 지원해주고 이런 이제 적극적
지원 정책이 예.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또 대신 이제 지역 대학들은 네네. 정말 학생들의 교육에 대해서 이 수도권 대학보다 더 열성을 좀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 수도권 대학들이 재정 지원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요. 예. 이제 순수한 의미의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은 없습니다. 네네. 그 지금 이제 통계로 얘기하는 부분들은 이 연구비 지원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공계 쪽에 수도권 대학의 연구 여건이 더 좀 낮기 때문에 그리 많이 연구비가 가는데 집중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대학의 경우에는 예. 이 교육 중심의 목표를 네네. 분명히 하고 네. 내가 지역 대학에 진학하면 정말 내가 4년 동안 대학을 다니면서 예.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구나. 네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네.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뭐 어퍼머티브 액션이라고 하죠. 그런 제도가 지역 대학에 필요하다. 네네. 이런 말씀이신데요. 예. 저희가 뭐 지원금 얘기했지만 원장님 뭐 이제 학생 입장에서 다시 돌아가서 보면요. 이 쏠림이 물론 지원금이 서울대학 쪽으로 쏠리기도 하지만 학생들의 지원도 서울로 많이 쏠립니다. 뭐 당연히 공부 잘하면 서울에 있는 뭐 대학 가고 싶은 건 뭐 인지상정이겠죠. 뭐 그런데 요즘에 좀 달라진 점 같은 게 혹시 있나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혁신도시가 지정이 되고 그래서 뭐 이제 지역 인재 채용을 하고 그리고 또 지역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등록금이 싸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어떤 그 서울의 엔간한 사립대학을 가는 것보다는 지역 국립대를 지원하겠다라는 학생이 좀 늘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도 그런지 아니면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고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네네. 그러니까 뭐 저희가 서울의 주요 대학들 네네. 하게 되면 이제 학생들이 서열을 매기거든요. 그렇죠. 뭐 스카이해서 네네. 뭐 중경외시까지 해갖고 매기는데 실은 이제 충남대하고 같은 라인에 그 입결 컷이 예, 있는 예. 대학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에 있는 그런 대학들보다는 오히려 충남에 있는 거점 대학교를 가는 게 예, 예. 더 맞지 않느냐라고 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좀 제가 이 추이를 좀 보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가 작년에 저희가 그 수능을 49만 명이 원서를 냈지만 그랬다고 하죠. 실제로 본 인원은 42만 9천 명입니다. 예, 네, 실제로 원서를 응시를 내놓고 안 본 친구들. 예, 안 본 예. 학생들이 결시율이 13.1%로 최고 높아서. 네, 네. 근데 이제 그 특징이 뭐 학생 전체 학령 인구가 감소된 건 맞는데 재수생들이라든가 N수생들의 비율은 그렇게 줄지 않았거든요. 네. 예, 그 말은 그 학생들은 꾸준히 학령 인구가 줄었다 하더라도 그 학생들은 꾸준히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을 가기 위해서 네. 계속 다시 한번 공부를 하는 이런 어떤 그 비율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는 네. 상황을 봤을 때 학생들이 역시 서울 쪽을 예. 선호를 하고 예. 또 이런 지방에 아까 우리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에 대한 어떤 후원이라든가 네, 그런 네. 적극적인 지원들이 있다고 한다면 네, 네. 그 라인선상에서는 이런 지방의 거점 대학들을 가는 이런 식의 어떤 선호도를 보이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제가 좀 예, 더 추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뭐냐면 지금 사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서울 수도권 일획 구조로 국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서울 아니면 다 죽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거기 가야지 뭐 취업도 되고 거기 네. 가야지 또 돈도 벌고 또 네. 거기 가서 집 사야지 또 나중에 또 이렇게 노후도 좀 편안해지고 이런 마인드가 지금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치학을 공부하는 사람 예, 입장에서 예. 봤을 때 지금 현 정부에서 지금 뭐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개헌이에요. 개헌이요? 예, 예, 왜냐하면은 이게 정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연방제 수준의 어떤 그 국가의 지방분권이 일어나려고 하면 네, 네. 그러려면 개헌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충청권 요새 메가시티 얘기하고 메가시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충청권을 거점으로 해서 거점 대학이 있는데 예. 지금 보면은 국립대학이 상당히 많아요. 있죠. 근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분산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것이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싶은데도 집중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네. 국립대학은 정말 하나로 좀 묶어서 집중적으로 양성을 하고 그러니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이렇게 하다 보면 예. 그 대학들이 서울에 있는 유수대학보다도 오히려 더 나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전략적인 어떤 접근 방법, 정책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일단 지역 거점대를 좀 제대로 육성을 예, 한번 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총장님, 그 지역 대학들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공영형 사립대 얘기가 나옵니다. 예. 어떻게 해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공영형 사립대가? 그 공영형 사립대 개념은 이제 명확하지는 않은데요. 네, 네. 이제 거버넌스를 이제 민주적으로 구성을 한 대학에 대해서는 이제 특별 지원을 한다. 네, 네, 네. 뭐 그런 이제 개념인데 그거는 이제 사학마다 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예, 예. 또 쉬운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네. 결국 이제 사학 경영자들께서 스스로 네. 이제 투명한 경영 또 예. 구성원들과 이제 소통, 신뢰 이걸 얻는 것은 이제 기본이고요. 얼마나 이제 학생들에게 정성을 다하느냐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이번 이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교수님들께서 개별 학생들과 이 소통을 많이 하고 자주 한 또 잘한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학생들의 그 만족도가 높았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낮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대학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지만 네. 얼마나 우리가 학생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가, 학생들을 귀하게 여기는가. 네. 그러면 사실 선배들의 입을 통해서도 후배들에게 전해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학생들이 꼭 수도권을 과연 선호할 건가? 분명히 선호할 겁니다. 네. 그렇지만 나의 성장이 이 고향에서 집에서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친구들과 같이 살면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네. 사실 지금은 세계화 시대이기 때문에 네. 저는 학부 선택으로 인생이 결정되는 건 아니다. 네. 학부 이후의 선택은 세계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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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얼마든지 지역대학에 졸업하고서도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식인이 될 수가 있고 학자가 될 수 있는 길들이 있기 때문에 대학은 지역에서 선택을 하고 네. 대학원을 이제 세계 유명 대학으로 지나가는 대학으로. 예. 이런 꿈을 꿀 수 있도록 그 지역대학들이 학생들에게 애정을 갖고 투자를 하고요. 또 네, 지방자치단체들도 그렇게 지역대학을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네, 네. 그런 마음이 함께 할 때 네. 저는 기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교수님 공영형 사립대 얘기 들어보셨죠? 예, 들어봤죠. 예. 어떻게 좀 뭐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현실적으로 당장 대입을 해보자 하면 어떨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소위 얘기하는 주인 있는 대학은 도입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왜 네. 어렵냐면 이사진의 절반 이상을 그 소위 얘기하는 그 공영 그 이사들로 공익 이사들로 이제 추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네. 그럼 예를 들어 이제 기업으로 놓고 봤을 때 51% 정도가 예를 들어서 외지에서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네. 그걸 내가 주인이라도 행사를 할 수 없잖아요. 없죠. 똑같은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데 그걸 내놓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네. 대학들은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예, 예. 이것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소위 얘기하는 주인이 없는 대학. 네, 네. 예를 들면 지금 조선대 같은 데가 이제 그걸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를 예. 대전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한남대니 모건대니 배재대니 이런 대학들은 얼마든지 아마 정부에서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네. 저는 뭐 가능하리라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간에 그 운영비의 50% 정도를 지금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그게 어떻게 되느냐면 지금 일반 대학들, 그러니까 사립대학들의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인건비가 어느 네, 정도 네. 수준이냐면 보통 한 60% 정도는 그 수입의 그 60%가 인건비예요. 네,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수입을 인건비로 쓰다 보니까 대학에서 정작 필요한 뭐 예를 들어서 뭐 연구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특화 사업을 할 수 있는 계제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소득이 절반 정도가 들어오니까 이제 그렇게 자유롭게 특화되는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고 네. 또 하나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2분의 1 이상이 공영 이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대학의 운영이 좀 투명하고 또 아무래도 좀 이렇게 형평성 있게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네, 네. 다만 이제 이것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거예요. 뭐냐면 이제 공익 이사라고 하는 것은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에서 추천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아무래도 이제 뭐 공정한 절차를 거친다 할지라도 이것이 이제 정부의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의 어떤 권력을 잡는 쪽에서 네, 이것을 네. 이제 조금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네, 그런 네. 문제는 우리가 좀 예측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입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저희가 이제 뭐 토론이 이제 좀 종반기에 접어들어서요. 이제 앞으로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황 의원님. 예.
뭐 벌써 학령 인구 감소로 인구 절벽이 현실화됐고요. 지역 대학들 위기가 된다. 앞으로는 어떻게 더 나빠질 수밖에 없겠죠. 예,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앞으로 뭐 더 나빠질 거고요. 예,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점점 감소가 더 심해질 거로 예상이 되고 24년에는 12만 명 정도가 전체가 다 감소가 되는 경우죠. 아까 앞전에 그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 좀 덧붙여 설명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공용용 사립 그 대를 저는 좀 찬성하는 입장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부 대학이겠지만은 어쨌든 사학제들의 비리를 어쨌든 이번 기회에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투명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학생들을 다시 한번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라는 인식을 다시 한번 가져주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학령 인구를 감소를 다시 살리거나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은 이러한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판을 짜서 우리 대학이 좀 혁신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 그런 도전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지역 저희가 지금 주로 논의의 주제가 모아지는 건 주로 지역 사립대들입니다. 입시학원에서 주로 다루는 대학들은 아닐 테죠. 예. 그렇지만 지역 대학 전망을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시니까요. 좀 전망을 해보신다면 어떻게 될 거라고 좀 전망을 해보실까요? 제가 볼 때는 그 지역 대학들 우리 학생들이 지역 대학을 원서를 내는 학과들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추려봤거든요. 이 지역 대학들을 추려봤더니 역시 이제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그다음에 보건의료계열 쪽 이쪽 아니면 소방안전학과 해서 학생들이 어떤 취업 위주로 선호도가 결정이 되고 또 그쪽의 경쟁률은 상당히 좀 높은 걸로 봤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대학들, 않은 과들은 거의 미달로 제가 봐야 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교육 소비자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 앞으로 이런 지역 대학들이 우리 총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그런 대학의 가치, 또 지역사회 어떤 대학들의 어떤 가치의 어떤 부활들이 이런 재정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교육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내 바로 앞날에 얼마나 이 대학에 이런 학과가 도움이 되는가 이런 좀 더 근시안적인 입장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좀 미래지향적인 입장보다는 조금 더 내가 이 대학을 졸업했을 때 과연 내가 어떤 라이센스를 얻을 것인가 이 관점에서 파악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어떤 선호도를 파악을 하고 소비자들의 욕구를 만족시켜줄 때 조금 더 전망이 있지 않을까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교육 소비자들은 냉정하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보건의료 계열이 이제 취업이 잘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학생들의 입학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간호학과의 경우에 이 잠자는 워낙 그 3D 업종 3교대 근무를 해야 되니까 막상 취업은 잘 되지만 이제 굉장히 힘든 직업이다 보니까 간호학과 정원을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료보건 쪽도 인력의 과잉 배출 이런 문제가 이제 일부 과에서는 이미 있습니다. 현실화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결국 이제 대학을 어떻게 볼 것이냐, 또 직업의 세계가 굉장히 이제 빠르게 변하고 있고요. 또 이 취업하는 나이가 계속 연장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도 대학을 갓 졸업한 친구들을 뽑기보다는 경력 사원들을 뽑고 그래서 지금 대학의 가치를 저는 다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종의 이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회 복지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지금 만일에 고졸 취업을 장려를 하고 있지만 지금 대학을 선택하는 많은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을 하지 않고 그러면 과연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사실 대학은 그런 학생들이 장래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미리 훈련시키는. 근데 또 기업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 요즘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사회성, 대인관계 능력. 근데 이걸 대학을 통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게 대학은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고 자산인데 이제 이런 관점으로 보지 않고 너무 이제 기능적 관점으로만 접근하다 보니까 대학에 대한 해법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어려운 길로만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두 의견을 좀 적절히 절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어요. 마무리 발언을 좀 들을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 30초씩만 부탁을 드릴게요. 거두절미하고 지금 당장 가장 시급한 대책은 이거다. 예, 라고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우리 저기 최 교수님부터 한 30초씩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일단은 대학이 지금 위기에 있는데 지금 이제부터는 정말 지역과 함께 해야 된다. 만약에 대전에 있는 대학 20개가 다른 데로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대전은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허태정 시장님을 비롯해서 대전에서는 정말로 우리 대학들 좀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고,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좀 대학도 좀 혁신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는 스마트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대학에 진출할 수 있도록 네. 좀 제도적으로 좀 만들어주는 노력도 좀 필요하다. 그리고 지방대학이 해외에 예를 들어서 뭐 그 지사 형태로다가 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좀 만들어 준다면 지금의 위기를 해외에서도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외국인들. 예, 이런 것들도 예, 예. 좀 정책적으로 좀 고려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네. 정말 우리 대학이 너무 힘든데 응원 많이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원장님, 예. 예, 교육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지금 현재 사학 어떤 대전 쪽에 이런 지역 어떤 사학들의 위기는 과거에도 있었지만은 이에 대한 좀 돌파구를 좀 찾을 때 좀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번 코로나 사태도 있었지만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네, 네. 좀 어떤 그런 수업에 대한 부실성 네, 네. 그리고 이 대학을 나왔을 경우에 어떤 자기의 어떤 연구 노력이라든가 네, 네. 이런 것들이 보장받지 못할 거라는 불안감 네, 이런 네. 것들이 있는데, 따라서 주는 대전 지역의 어떤 사학들의 그런 수업의 어떤 질 향상, 이런 어떤 연구 어떤 성과들 이런 것들이 좀 충실하게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점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사무총장님. 예, 저는 이제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서 기존의 학령 인구 중심의 대학 운영 구조가 예. 이제 전생에 걸친 네. 그 대학 고등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제로 이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교육부와 이제 국회에서 좀 전향적인 입법이 네, 네.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에는 이제 공간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예, 예.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지역 창업센터라든가 또 청소년 시설, 또 재활 시설, 노인 요양병원, 네. 또 요즘 이제 이 특수학교, 네, 네. 또 대한교육센터, 직업훈련센터, 지역 도서관, 지역 박물관 네. 이렇게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네. 정말 대학이 저는 지역 사회에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평생대학. 네, 황 의원님. 저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네. 어쨌든 특성화를 시켜서 제대로 가르치는 대학은 아마 학생도 인정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대학이지 학생을 존중하는 대학은 학생들도 대학을 존중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쨌든 졸업생의 취업과 창업을 도우면서 사회도 그러다 보면 주변에 있는 지역 사회에도 대학을 인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대학은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지역의 젊은이들이 지역에서 살아가는 바탕이 되기도 하고요. 또 지역의 성장 엔진 역할을 하는 경우 자주 볼 수 있죠. 이 지역대가 고사하는 현실을 대학이나 정부에만 맡겨두고 외면해선 안 되겠습니다. 이 벚꽃이 만개하는 시기에 지역의 대학가가 꿈과 열정이 가득한 젊은이들로 넘쳐나기를 희망합니다. KBS 생생토론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